셰익스피어 소네트를 막 완벽하게 모방해서 시를 쓰고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변호사 시험도 가뿐히 통과하는 세상에 제일 똑똑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뭐 요즘 그런 AI들 많잖아요. 정말 만물 박사 같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이 AI가 세상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AI를 데려다가 저기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트레이딩 플로어 한가운데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곧바로 패닉에 빠질 겁니다. 맞아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기업 공시자료 하나를 던져주면 갑자기 맥락을 전혀 이해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그 이른바 환각 현상을 보이면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맙니다. 아니, 왜 그 똑똑하던 천재 AI가 월스트리트에서는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이 일반적인 세상의 대화하고 금융시장의 언어는 아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법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네, 월스트리트는 숫자 하나, 단어 하나의 미묘한 차이로 수천억 원이 막 증발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무자비한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데이터만 학습한 범용 AI한테 이곳은 너무나도 낯설고 위험한 생태계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지식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통찰을 갈망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블룸버그 GPT 금융을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단순히 블룸버그가 새로운 AI를 만들었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을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봐야죠.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얕고 넓은 범용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특정 산업의 예리한 전문가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진화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업무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볼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 같은 범용 모델들은 훌륭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금융 용어나 그 특유의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블룸버그는 왜 기존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똑똑한 오픈소스 모델을 그냥 가져다가 거기다 금융 지식만 살짝 덧입혀서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굳이 사서 고생을... 맞아요. 무려 500억 개라는 어마어마한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을 아예 처음부터 바닥부터 새로 학습시켜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의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이더라고요. 블룸버그가 선택한 첫 번째 핵심 전략,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접근법입니다. 네, 하이브리드죠.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블룸버거가 마치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자를 키워내려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이링구얼이요. 비유가 좋네요. 네,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른 채 금융 지식만 파고든 쌤님도 안 되고, 반대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잘 알지만 월스트리트 전문 용어를 아예 못 알아듣는 인턴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둘 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학습 데이터의 51.27%를 금융 특화 데이터로 채우고 나머지 48.73%를 일반 범용 데이터로 채웠습니다. 딱 절반은 금융의 언어를, 절반은 세상의 언어를 가르친 거죠. 정확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AI 모델들은 존재했거든요. 그 의료 분야 논문들을 주로 학습한 바이오벌트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죠. 아, 의료용 AI요? 네. 근데 이런 도메인 특화 모델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덩치가 너무 작았습니다. 뇌 용량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한 논리적 추론을 하거나 문맥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죠. 아, 머리 자체가 좀 작았다. 반면에 대형 범용 모델들은 말은 진짜 청사뉴스처럼 잘하는데 특정 전문 분야로 깊이 들어가면 정확도가 뚝 떨어져서 그럴싸한 거짓말, 즉 환각을 지러내는 단점이 있었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덩치가 크고 추론 능력이 뛰어난 기존의 거대 범용 AI를 데려와서 나중에 금융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과외를 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인 튜닝을 하면 되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굳이 기초 알파벳을 떼는 단계부터 범용 데이터랑 금융 데이터를 막 반반씩 섞어서 먹여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인간의 학습에 비유해 볼게요. 다 큰 성인한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외부고를 가르치는 것하고 어릴 때부터 아예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쓰면서 뇌 구조 자체가 그 두 언어에 최적화되도록 자라나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의 신경망이 형성되는 그 초기 기초학습 단계, 즉 사전학습 과정에서부터 금융특유의 논리구조하고 일반적인 언어 능력이 융합되도록 만든 겁니다. 아하. 이걸 위해서 무려 3,630억 개의 금융 토큰하고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 가져온 3,450억 개의 범용 토큰을 섞어버렸습니다. 총 7,000억 개 이상의 토큰이라는 그 전례 없는 규모의 맞춤형 교재를 기초부터 주입한 거죠. 와, 7천억 개. 숫자가 너무 커서 약간 현실감이 없네요.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 위키피디아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야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다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널려있는 데이터니까요. 그렇다면 그 전체 데이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저 3,630억 개의 금융 데이터, 이거는 대체 어디서 났길래 다른 회사들이 이 블룸버그 모델의 성능을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블룸버그가 가진 가장 거대한 해자, 즉 핀파일이라는 독점 데이터셋에 있습니다. 핀 파일. 저도 논문에서 이 핀 파일 구성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금융 웹사이트 데이터, 뭐 블룸버그 자체 뉴스 기사, 기업들 보도자료.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그런데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자료 같은 기업 서류들이 무려 14억 토큰이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사실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공시자료라는 게 빽빽한 표에 복잡한 회계수치 그리고 온갖 난해한 법률 용어로 도배된 진짜 길고 지루한 PDF 문서잖아요. 네, 여러분은 순간 머리 아프죠. 인간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거 읽다가 지쳐버리는 그 끔찍한 서류들을 AI가 완전히 전부 다 씹어먹고 소화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공지능 업계를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거든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같은 답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가비지 아웃 명언이네요. 범용 AI들이 인터넷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막 긁어모아서 학습하다 보니까 성능에 한계가 생기는데 블룸버그는 이 문제를 완전히 원천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차단했나요? 핀 파일에 들어간 데이터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에요. 블룸버그 소속 전문가들이 지난 40년 동안 직접 수집하고 정제하고 팩트체크까지 해온 그야말로 초고품질 데이터거든요. 단순히 데이터 양만 무식하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아예 다르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그 SEC 공시자료 PDF로 한번 생각해보죠. 인간 눈에는 줄이 딱딱 맞춰진 예쁜 표처럼 보이지만 컴퓨터가 그걸 텍스트로 읽어드릴 때는 글자하고 숫자가 뒤죽박죽 섞인 암호문처럼 깨져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맞아요. PDF 긁어서 복사하면 글자 작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런 엉망인 포매팅을 AI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텍스트로 정교화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수십 년간 축적해왔습니다. 와, 40년의 노하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으로 수천 대의 슈퍼컴퓨터를 살 수는 있어도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된 인간 전문가들의 정제된 금융 지식, 이거는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4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완벽한 맞춤형 교재라. 이해가 쏙쏙 되네요. 다행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재인 핀 파일을 딱 준비했으니 이제 이 교재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똑똑한 뇌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뇌 구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뇌를 설계하는 과정, 즉 모델의 아키텍처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 논문이 또 한 번 의외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보통 AI라고 하면 무조건 매개 변수, 그 파라미터가 무조건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네,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뇌의 시냅스가 많아서 더 똑똑해지는 거니까요. GPT-3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는데 블룸버그 GPT는 딱 500억 개, 무려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게 만들었어요. 네, 사이즈를 확 줄였죠. 블룸버그가 기술력이나 돈이 부족했던 건 절대 아닐 텐데 굳이 사이즈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건 딥러닝계의 아주 중요한 법칙인 친칠라 스케일링 법칙을 아주 완벽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친칠라 법칙이요? 동물 친칠라요? 네, 이름이 좀 귀엽죠? 이 법칙은 쉽게 말해서 한정된 컴퓨팅 자원 안에서 AI 모델의 크기, 즉 매개 변수와 학습할 데이터의 양 사이에 최적의 황금 비율을 수학적으로 찾아낸 공식이에요. 황금 비율? 네,
만약 뇌의 크기만 1750억 개로 잔뜩 늘려놓고 정작 거기에 넣어줄 고품질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큰데 아는 게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뇌의 공간은 텅 비어 있고 학습은 덜 된 이른바 빈 깡통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반대로 데이터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모델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 방대한 지식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요. 아하. 그래서 블룸버그는 자신들이 확보한 7천억 개의 토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혀 낭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뇌 크기를 계산해냈고 그 수학적 정답이 바로 500억 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류회사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무작정 세상에서 제일 큰 트레일러 트럭을 사버린 상황이랑 비슷한 거군요. 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정작 거기에 실을 화물,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면 트럭은 텅 빈 채로 기름만 낭비하면서 달리게 되잖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 비유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보죠. 이건 단순히 트럭의 크기 문제라기보다는 연비와 최적화의 문제입니다. 연비요? 네, 엄청나게 큰 1750억 매개변수짜리 엔진을 달았지만 핀파일이라는 이 고급 연료를 탱크의 4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다면 그 차는 무거워서 언덕을 제대로 넘지도 못할 겁니다. 아, 효율이 꽝이네요. 반면에 블룸버그는 자신들이 가진 그 연료량에 정확히 맞춰서 빈틈없이 꽉꽉 채우고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맞춤형, 고성능 엔진을 500억 개 사이즈로 특수 제작한 셈입니다. 야,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트럭 엔진 비유.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뇌의 전체적인 크기보다도 이 뇌가 글자와 숫자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토크나이저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네. 방금 전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숫자 하나의 차이가 진짜 치명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단어 단위로 읽듯이 AI도 텍스트를 쪼개서 이해하는데 이걸 토크나이저라고 부르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토크나이저는 AI가 세상을 보는 렌즈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형 언어 모델들은 주로 BPE 같은 토크나이저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BP예요? 네, 이건 자주 나오는 글자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만났을 때 대참사가 벌어지죠. 대참사요? 숫자가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가격이 1,5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BP 토크나이저는 과거 데이터에서 10이라는 숫자하고 50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자주 봤기 때문에 15,000을 10과 500 이 두 개의 토큰으로 쪼개서 인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0하고 500.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 가격이 1,501원이라면 어떨까요? 501은 500보다 자주 못 본 숫자니까 AI가 갑자기 이걸 105와 01로 제멋대로 쪼개버릴 수가 있습니다. 와, 105랑 01이요? 네, 인간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핵심적인 그 자릿수 개념이 AI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차이로 막 수익률이 갈리는 게 금융시장인데 숫자의 자릿수를 AI가 자기 맘대로 인식해버린다면 그 AI가 내놓는 재무제표 분석은 절대 네버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구글의 모델에서 힌트를 딱 얻어서 유니그램 토크나이저 방식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유니그램이요? 네, 아무리 길고 복잡한 숫자라도 무조건 한 자리씩 쪼개서 읽도록 강제한 겁니다. 15,000원이면 1, 0, 5, 0, 0 이렇게 개별 토큰으로 인식하게 만든 거죠. 아,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씩. 맞습니다. 숫자를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알파벳처럼 다루게 되면서 AI가 금융 데이터에서 필수적인 숫자 연산이나 수학적 추론 능력을 잃지 않게 만든 진짜 완벽한 설계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보니까 어휘사전 크기도 13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길고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쫙 압축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어휘력도 빵빵해진 거죠. 결국 초고품질의 핀파일 데이터, 친칠라 법칙에 맞춘 효율적인 뇌의 크기, 그리고 숫자를 정확히 읽어내는 맞춤형 토크나이저까지 이 모든 게 진짜 하나의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들어간 거군요. 네, 설계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적인 설계는 이렇게나 완벽한데 이 AI가 과연 실제 시험 무대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블룸버그는 아주 공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범용 모델인 OPT66B나 GPT-NEO-X는 당연히 포함했고요. 네네. 자신들보다 덩치가 무려 3.5배나 큰 1750억 개 매개 변수의 다국어 모델 BLOOM,
1076비하고도 정면 대결을 펼쳤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기업의 재무제표 텍스트하고 표를 동시에 쫙 읽고 수학적 추론을 해야 하는 컨핀 QA 테스트 같은 거의 모든 금융 분야 평가에서요. 블룸버그 GPT가 진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다른 모델들을 격파해버렸습니다. 와, 사이즈가 3배나 큰 모델을 가볍게 이겨버렸다는 거네요. 게다가 제가 논문에서 본 그 감성 분석 예시, 이건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인 감성 분석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했더라고요. 오, 어떤 예시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만약 뉴스 헤드라인에 A라는 회사가 직원 1만 명을 대량 해고했다. 이렇게 떴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일반적인 상식이나 범용 AI 관점에서는 이건 명백한 비극이고 아주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그렇죠. 네거티브 100%죠. 하지만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월스트리트의 논리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고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가 상승을 이끄는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신호로 읽혀야 하거든요. 맞아요. 월가 특유의 냉혹한 시선이죠. 과연 이 AI가 이런 냉혹한 금융시장의 이면까지 제대로 이해할까 싶었는데 내부 평가 지표를 딱 보니까 블룸버그 GPT는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포착해내더라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회사의 단순한 비용 절감인지 아니면 진짜 거시경제의 위기 신호인지를 그 맥락 속에서 파악해내는 능력이거든요. 대단하네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절반을 일반 데이터로 학습시켰다고 했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접근법 덕분에 이 모델은 빅 벤치 하드 같은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테스트에서도 동급 사이즈의 범용 모델들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와, 금융 천재가 되었는데 일반 상식과 교양도 전혀 잃지 않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게 실제 업무에 도입된다면 파급력이 진짜 엄청나겠는데요. 논문에 나온 활용 사례를 보니까 만약 사용자가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과 주가를 알려줘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물어보면요. 네네. 블룸버그 GPT가 그 의도를 딱 파악해서 복잡한 블룸버그 쿼리 언어, BQL 명령어 코드로 완벽하게 번역을 한 다음에 기계에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코딩을 대신해 주는 거죠. 또 다른 범용 모델인 애플랜 T5한테 기업의 최신 CEO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완전히 엉뚱한 오답을 냈는데 블룸버그 GPT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티그룹 같은 회사의 가장 최신 CEO 이름을 정확하게 딱 짚어냈습니다. 이게 최신의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엄청 긴 시장 분석 기사를 수십 페이지 던져줘도 가장 핵심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딱 한 줄로 뽑아내는 요약 능력도 아주 탁월했고요. 이야, 이렇게 강력하고 놀라운 기능을 가진 도구라면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경제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누구나 당장 써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저라도 당장 결제할 것 같네요. 근데 이상하네요. 논문까지 이렇게 막 상세하게 써서 세상에 다 발표해놓고 정작 왜 우리는 지금 제 노트북에서 이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써볼 수 없는 걸까요? 블룸버그는 왜 이 혁신적인 모델의 소스코드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감춰두고 있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이 현재 AI 산업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데이터 유출 문제하고 모델의 암기 능력 때문이죠. 데이터 유출이요? 네. 거대 언어 모델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쫙 학습하면서 그 패턴만 익히는 게 아닙니다. 원본 텍스트 자체를 뇌 쪽의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아, 암기요? 그 말은 누군가가 아주 교묘하게 살살 질문을 던지면 모델이 무심코 자기가 학습했던 원본 데이터를 술술 다 불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앞서 블룸버그의 가장 큰 무기가 40년간 정제한 핀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엄청난 고급 데이터요. 그 데이터 안에는 블룸버그가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한 유료 뉴스, 애널리스트들의 독점적인 고급 분석 자료, 심지어 기업들이 제출한 아주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다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만약 이 모델의 가중치를 대중한테 오픈소스로 다 공개해버리면요. 전 세계의 해커나 경쟁사들이 모델을 역공학해서 이 비싼 독점 데이터를 고스란히 복원해낼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자기 집 금고에 40년치 다이아몬드를 꽉꽉 모아두고서 금고 설계도랑 비밀번호를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할 바보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요. 이건 무슨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업의 막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보호하고 또 고객들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 데이터 유출 방지, 그리고 상업적 가치 보호라는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아주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논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호스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연구가 AI 산업의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AI나 구글처럼 누가 더 엄청난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뇌를 만드느냐, 이 사이즈 싸움이었다면요. 네네. 이제는 각 산업 분야가 자신들만이 가진 고유하고 압도적인 데이터, 즉 독점적 성벽을 아주 높게 쌓아 올리는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 성벽 안에서 완전히 최적화된 맞춤형 AI를 기르는 거죠. 아, 성벽 안에 AI. 네, 금융은 블룸버그가, 의료는 대형 병원 연합이, 법률은 대형 로펌이 자신들만의 버전을 갖게 되는 맞춤형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어우, 아주 완벽한 통찰입니다. 결국 무조건 뇌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싹 다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님이 증명된 셈이죠. 맞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데이터를 먹이느냐? 그리고 그 산업의 특성에 딱 맞춰서 AI가 숫자를 어떻게 인식하게끔 세밀하게 토크나이저를 설계하느냐? 이것이 미래 산업 특화 AI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와, 오늘 정말 밀도 있고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전문가님 설명 덕분에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막 자극할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논문 말미에 보면 연구진들이 이런 흥미로운 아쉬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자신들이 구축한 그 핀파일 데이터에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날짜 정보, 즉 타임스탬프가 전부 다 찍혀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 데이터의 시간적 흐름이라는 차원까지는 AI한테 학습시키지 못했고 이건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고요. 아, 네, 맞아요. 지금의 블룸버그 GPT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문맥을 이해할 뿐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인과관계나 트렌드 변화를 완벽하게 추론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블룸버거가 다음 버전의 AI를 만들 때 이 거대한 모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막 쏟아졌던 공시자료들의 뉘앙스 변화, 혹은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뉴스와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시간적 흐름과 언어적 패턴까지 전부 스스로 학습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이건 단순한 분석기를 아예 넘어서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인간 애널리스트는 수십만 장의 텍스트를 10년치 시간순으로 쫙 나열해 놓고 그 미세한 변화를 읽어낼 물리적인 능력이 아예 없거든요. 하지만 이 AI는 가능하죠. 기계니까 지치지 않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은 절대 찾아낼 수 없는 다가올 거대한 경제 위기의 아주 미세한 언어적인 전조 증상을 AI가 가장 먼저 감지하고 시장의 경고등을 켜는 달이 오지 않을까요? 진짜 영화에 나오는 금융 예언자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챗봇을 넘어서 위기를 예측하는 금융 예언자의 등장, 이것이 과연 단지 공상과학 영화 쪽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오늘의 이 질문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알매 경계를 한 뼘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끝없는 여정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흥미롭고 깊이 있는 소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